이거예요, 이거. 여기. 요게 이제 동산취, 요게 우하령. 이 지역에 천문 관측 유적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가점 하층 문화, 아까 고조선이라 그랬죠, 요거는. 근데 요건 성자산 산성에 대영재단에 뭐가 나오면요, 별자리가 나와요, 별자리. 요거거든. 여기 보세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죠? 이렇게. 요런 것들이 나와요. 별자리죠. 그 다음에 요게 삼자점. 저는 뭐 2개 다 갔는데, 여기 삼자점에도 요거 이제 복지대수가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동그라미, 요거 태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요 성열이 이렇게 찍혀 있죠? 거기 안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이 방향이 160도. 이건 뭐냐면 동짓날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석굴암 부처님을 지금 이제 앞에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버려버렸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동짓날 해 뜨는 방향이에요. 왜냐면 동굴이기 때문에 이 동짓날은 해가 길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오냐? 요 이마에 보석을 빼갔는데 지금 저 일본 놈이 여기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굴이 환해집니다. 깊이 들어오니까. 그게 딱 한 번이에요. 언제? 동짓날 해 뜰 때. 그럼 고대인들은 왜 동짓날 해 뜰 때가 중요할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면 태극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위로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입니다. 전체가 이 음인데 아주 요만큼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동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양이 시작하는 시점. 그건 뭐냐면 태양과 관련이 있죠. 이게 바로 그래서 해가 동짓날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365일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 유명하죠, 이건. 뭐 용덕리 고인돌. 우리 남한에서는 아득이. 여기 문이면에 있으면 청원. 그 다음에 하만, 마리다. 여기에 별자리가 쫙 달려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을건 교수가 이제 밝힌 건데, 육판이 새겨져 있는 거를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걸 주천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새긴 거다 이거. 이렇게. 이게 용덕리에 새겨진 거예요. 이건 북한이고, 이건 아득이에 새겨진 거예요. 이건 청원. 요거 북두칠성, 용자리, 북극성, 뭐 작은 곰자리 이렇게인데 그 외에도 여기 쫙 깔려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는 어떠한 기록들이 남아 있느냐? 자, 춘추좌전이라는 이건 이제 좌시춘추죠. 좌시춘추. 좌시가 쓴 겁니다. 이 소공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소호의 후예가 담자라는 이 사람은 이제 담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조상인 소호 씨는 새를 관직으로 사용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소호 씨가 왕이 되었을 때 봉황이 날라왔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소호 씨는 새 토템을 가진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 씨는 동이족의 맹주입니다. 근데 그때 관직을 여러 명을 쭉 이렇게 새 이름을 쭉 해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봉조입니다. 봉조. 이 봉조는 뭐예요? 봉황이에요. 봉황새. 이 사람이 뭘 맡아요? 역정을 맡았다. 역정. 역정이 뭐죠? 예. 달력 만드는 사람. 천문. 근데 이 사량지라는 학자가 중국 사전사화라는 책에서 뭐라 하냐? 담국은 소호 씨의 후손이고 지금의 산동성 담성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소호 씨는 동이족의 맹주였다. 그리고 소호 씨는 새 토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
이 서량지는 뭐라 하냐면 당시에 역정이라는 벼슬 이거죠. 역정이라는 벼슬인데 이것은 뭐냐? 역법이 동이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다. 처음으로 그 역법을 만들었다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소씨라는 거죠. 소씨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법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은요, 쭉 그 산동 그 밑으로 해서 절강, 묘족까지 합하면 호북성, 뭐 이쪽 운남 이쪽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이 뭐냐면 거의다가 하천이나 바다, 그 다음에 호수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려면 거의다가 배를 갖고 운행하면 지금도 다 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나라 월나라 다 배잖아요. 그래서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이 강하니까 오나라가. 근데 제일 오래된 배가 어디서 나왔냐? 창녕에서 나왔어요. 창녕 비봉리에서 7,700년 전. 7,700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반구대 안각화 울산이죠. 거기에는 이 고래잡이 배가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몇 명이 타고 있느냐? 자, 봅시다. 이게 제일 오래된 배예요. 비봉리 창녕에서. 여기 고래잡이 배예요. 여기 방대 안각화. 여기 고래거든요. 여기 작살이에요. 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요거는 뭐냐 부표인데 이건 뭐냐면 고래가 요동을 치면 탁 치면 이 배가 날아가 버립니다. 쿠션이에요, 쿠션. 예. 이건 뭐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고래 포경에 대해서 그 권위 있는 학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동남아나 같은데 이런 거 쓴대. 여기 몇 명이 앉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뭐 10명 넘게 쭉 앉아 있는 거야. 왜? 적어도 고래를 잡으려면 이 정도 버텨야죠. 그러면 배가 무지하게 길죠? 무지하게 길어요. 이런 쪽배 갖고는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히 밝아요. 왜? 대부분 보면은 중국에서 나온 거면 쪽배. 혼자 타는 거예요. 카누 비슷한 거. 한두 명. 독줄 알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최초의 포경, 고래잡이 유족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10명이 넘는. 네.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중국에서는. 그럼 배는 누가 만들었느냐? 복희씨. 동이족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복희씨입니다. 복희씨가 뭐냐?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뗏목을 띄웠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역에는 뭐라고 되냐? 복희씨가 뗏목뿐만 아니라 이제 배를 전문적으로 해. 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발굴해 보면 중국도 뭐 많이 이렇게 통나무를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그래요. 통나무를 갖다가 속을 파요. 파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 얘기예요. 최초의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강성 하모도 유적에서는 7,000년 전에 카누와 같이 동목주라 그래요. 동목주. 그러니까 나무를 파갖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6,000년 전 거도 강소송에서 나와요. 그 항주시. 이게 다 뭐냐면 동이족이 살고 있었던 동네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런 동목주가 거의 20개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모도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거죠. 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중국 비단. 그럼 실크로드가 생길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최고인 이 비단은 오리지널 중국인이 만들었느냐? No. 아닙니다.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라 본기에 제 나라는 지금 산동반도죠. 제 나라에는 네이는 뭐예요? 동이족이잖아요. 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축으로서 생활을 하며 산뽕나무를 키운다. 뽕을 키우는데 산에서 자라는 우리 뽕나무 보면 주로 들판에서 자라요. 아니에요. 산뽕이에요. 맷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누에를 길러 비단을 짰다. 이 명주실은 중국 다른 데서 생산되는 거하고 틀려서 무지하게 질기다. 어디에 썼냐?
검고나 비파의 줄에 이거 잘못하면 다 찢어집니다. 그 정도로 찔겼다. 이 명주시는 이상하게도 찔겨서 그걸 뭐라 산꼬치 비단, 산잠이라고 얘기한다. 무지하게 찔기다. 중국의 비단 중에 네이가 있었던 지역에서 나오는 것, 지금도 산동주라고 얘기한다. 산동주. 주는 비단이고, 비단의 종류가 많습니다. 중국, 일본 일제시대 요시나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에서 유통되는 걸 정리했어요. 그 비단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칭찬한 게 있어요. 산동주, 요거에 대해서. 견주 또는 산견주라고 부르는데 작잠사라는 시릴로 만든 것이다. 그 작잠사는 야잠사라. 야잠사라 뭐냐면 그냥 야생에서 사는 누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누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생력이 무지하게 세겠죠. 근데 야생 참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잎을 먹고 자라는 야생 누에다. 이것은 굵고 노란색이며 부피가 크고 뽕나무 비단은 얇고 흰색이고 부드럽다. 양생의 비단보다 1.5배 정도 다공성에서 부드러우며 도톰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웃기는 게요. 일본의 비단을 해준 게 누구냐? 백제에서 건너간 궁얼군이라는 사람의 후예 진씨입니다. 이거를 자꾸 하다 그러니까 하다는 바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신라 사람이다. 순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뭐라고 조작했느냐? 진시황의 후예다. 둘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뭐 백제는 바다에서 안 건너갑니까? 가야는 바다에서 안 건너가요?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라 일본서기에 궁얼군, 백제에서 건너간 궁얼군의 후예다. 이 사람이 자리 잡은 데가 어디냐? 교토예요. 교토. 그래서 교토 비단이 유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에를 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게 우아랑 유적, 홍산 문화에서 나온, 여기 보세요. 여기 누에잖아요, 이거. 이게 삼뽕누에. 야상에서 자라는 거. 이게 그 산동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홍산 문화 유적, BC 4000년에서 3000. 길이가 옥으로 만들었는데 6.1cm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1cm래요. 네, 옥으로 만든 건데. 자, 그 얘기는 이 산동, 복기대 교수가 이 날씨,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온을 측정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거기 내몽골 지역이 굉장히 추워요. 춥고 건조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 홍산문화에 온난 다습했어요. 농사 짓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 학자 설지강이라는 사람 여기서 나오는 문자를 분석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 왕, 밭전자, 포, 상이 나와요. 뽕나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누에를 키웠고 뽕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중국의 그 유명한 비단을 누가 전해줬느냐? 동이족이 전해준 거예요. 동이족이. 자, 그리고 여기 호난리 유적 BC 3000년. 이거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토기 밑바닥에 뽕잎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낙령 유적. 이거 이제 평양입니다. 모래산 유적, 서포항 유적. 이거 이제 함경도 공길이 유적. 이런데 뭐가 있냐면 그려진 게 삼뽕나무 잎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탄리 유적. 이거는 황해도인데 맷봉누에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발에는 용주라는 곳에서 뭐가 나오냐? 비단이 나와. 비단이 생산됐어요. 발해가. 옥주에서는 면, 현주에서는 배.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만주를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단이 나왔다는 용주는 어디냐? 지금의 상룡룡포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 오행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국지 부여조에 보면은 오가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출도에 대해서 도식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사출도를 도식을 하면 뭐가 나와요? 6판이 나와요. 6판. 자, 요거입니다. 이게 사출도예요. 이게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또 하나, 마가, 저가, 우가, 구가. 그래서 이게 5개를, 5방을 얘기한다, 5방. 근데 고구려는 5부 제도가 있어요. 백제도 5방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에 오소경 제도가 있고, 고려나 고려 개경이나 조선의 한양에도 5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민간에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이 있습니다. 이 장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 청제, 서방 백제, 남방 적제, 북방 흑제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북방에는 검은, 동방은 청, 서방은 백, 그 다음에 남방은 적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중앙이 빠져 있죠. 그거는 앞만 찾아도 안 나오길래 지금 거의 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특이한 게 이 태백일사라는 책에 뭐랬냐면 오제란 삼신오제분계 흑제, 적제, 청제, 백제, 황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뭐라고 됐냐면 오령은 수,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데 오제를 주관하는 것은 천하대장군, 지하를 두루 존재하는 오령을 주관하는 것인 지하 여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사기 흉노전을 보면요. 목투기 백등산에서 그 한고조 유방을 포위합니다. 완벽하게 포위하는데 그때 이 보세요. 동쪽에는 청색말, 남쪽에는 홍색말, 서쪽에는 백색말, 북쪽에는 흑색말, 중앙에는 황색말을 탄 이 말들이 쫙 포위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흉노는 이미 오방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마지막 중국을 다스렸던 이민족, 이제 여진족이죠. 만주족이라 그러는데 이들의 팔기 제도도 원래는 8개가 아니에요. 4개였어요. 그게 뭐냐? 사기였어요, 사기. 중앙은 임금이죠. 그럼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출도하고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팔기 제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우리의 후손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되죠. 근데 이러한 오행사상을 중국에 가르쳐 준 게 누구냐? 창수사자예요. 창수사자. 이걸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우임금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바로 부루가 가르쳤죠. 부루. 네. 저 단군 완검의 아들인 부루가 가르쳐서 그건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걸 뭐냐면 오행취수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을 막기 위해서, 물을 막기 위해서 황하를 취수하니까 토와 목으로 막아요. 그래서 합해서 뭐냐? 토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흙으로 막는데 흙이 자꾸 무너져요. 그럼 말뚝을 박아야 돼요. 말뚝을 박고 거기다 흙을 쌓아야 돼요. 그게 제방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토목공사예요. 여기서 토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토목과. 자, 그리고 이 유판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제가 찾은 건데 진주 대평리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 만시대 것. 여기 보세요. 백제 미륵사지 여기도 요거랑 똑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모난 유판을 쓰는데 아니 이거 고구려 보세요. 이 고구려 고분 앞에 있는 사람 그려놓은 건데 배 보세요. 이 유판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맞다니까요. 부여, 고구려, 마한, 백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태오복기 씨가 최초의 동이족인데 8개를 만들어 넣고,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뭐 우리 쪽에 많이 있죠. 그것이 황제 헌원이 어디에? 풍산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자부선인이라는 분을 만나서 배워간 게 사막내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임금이 금간옥첩을 받았다. 누구에게? 창수사자. 그 창수사자는 단군왕검의 아들인 부루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동사의 단군 봉기 이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단군 왕검의 큰아들로 제2대 단군이 되었던 부루가 도산에서 우임금을 만나 금관옥첩을 전해줬다. 우리 기록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뭐가 우리의 선교의 한 가닥이 뭐 전체가 간 건 아니고 찔끔찔끔 간 거죠. 이제 이렇게 그걸 부시래기가 간 거죠. 근데 동이족이 가서 그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건데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시황이죠. 처음으로 황제가 된 진시황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기다 하늘에 제사, 그게 이제 봉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뭐 불로초 구해준다고 이 꼬드겼던 뭐 서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방사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 무속. 그거하고 믹서가 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도교예요. 그러니까 도교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역수입이 돼서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떤 게 우리 전통인지 뭐 어떤 게 도교인지 도교가 워낙 빵빵하게 그 문서도 그렇고 뭐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규원사에서 뭐라고 깠느냐? 신시시대 이후에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바닷가에 신선의 술법을 닦는 이상한 인간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도교사에서는 조선도교사 이능화 이분이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뭐냐? 우리나라의 선도가 중국 도교의 기원이 되었다. 기원이 됐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국의 학자가 이걸 깠어요. 이 빙우란이라는 그 분이 중국 철학사에서 뭐라고 깠냐면은 장자나 노자는 자연을 따르라 그랬는데 불로장생을 구하는 도교는 엉터리다. 왜?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니냐? 자연을 따르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도가와 도교는 전혀 별개다. 그러니까 도가는 우리 신선도 우리 선도에 가까운데 도교는 중국의 이기적인 뭐 오래 살고 싶어하는 신선술, 양성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요게 이제 체계화된 게 뭐냐? 북위 시대 국염지가 도교와 도관을 만들었고 측전무가 이걸 국교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가 넘어가면서 이제 뭐가 황하 문명이 발생이 된 거죠. 그거를 잘 갈무리를 하고 체계화시키고 로마처럼 그거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촉발을 시켰는데 뭐 문자도 만들어 다 해줬는데 우리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중국 안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정말 우리 문화를 자기네 거로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세탁을 한 거죠. 신분 세탁을 해서 그걸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추락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신기일전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서 새로운 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 진짜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민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언제냐?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